안녕하세요. 클래스 TV의 정보 전문 리포터 클래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65세 노인 기준이 사라지고 70세부터 노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초연금 정년 청년 취업 문제까지 한 번에 뒤흔들 수 있는 70세 노인 시대 쟁점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클래스를 외쳐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70세 노인 시대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복지 지출도 폭증해 국가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중인데요. 공식적으로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지급 시작 시점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는 논리지만 현장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65세가 넘어도 여전히 건강해 일할 수 있다는 분도 많지만 반대로 60대 초반부터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겠느냐는 현실적 우려도 상당히 큰데요. 이처럼 70세 노인 시대 이슈는 간단히 예 아니오로 결론 낼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오늘은 서론에서 왜 이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보고 본론에서 기초연금 정년 청년 취업 등 구체적 쟁점을 정리한 뒤 결론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초고령 사회와 재정 부담. 왜 70세가 언급될까? 고령층 폭증.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돌파했고 곧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이미 학교나 직장의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있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연금 의료 돌봄, 예산도 증가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쌓이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 무거운 현실. 특히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에 약 6.9조 원 규모였으나 2025년에는 26조 원 이상으로 예측돼 3배에서 4배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급액까지 포함하면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수급자가 너무 많아지는 구조가 심화됩니다. 이 때문에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고 노인 복지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셈이죠. 65세 노인 기준, 정말 타당한가? 반면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즉 65세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의견이죠.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70세까지 일하는 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진 마당에 연령 기준을 조금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상향론자의 기본 논리입니다. 이 기초연금 수급 시점 변화득과 실, 예산 절감 효과 vs 노인 빈곤 악화.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인다면 기초연금도 70세부터 지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65세, 69세 구간의 기초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매년 수조 원 단위의 재정을 아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그 5년 공백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수급 시점이 늦춰지면 빈곤이 장기화 심화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상향론자들은 65세 이후에도 일할 의지와 건강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대도시에서 택배 서비스 경비 등 중장년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나 임금 수준이 충분한가, 그리고 65세 이전부터 취업이 어려워진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책.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책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는 제안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장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이 늘고 청년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3정년 연장 이슈 70세 노인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 정년 60세. 이미 만만치 않은 현실. 노인 연령이 70세라면 정년도 70세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60세 정년을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는 곳이 많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70세 정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죠. 임금 피크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큽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은 이미 65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하고 일부 기업은 70세까지 계속 고용제도를 운용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층을 오래 근무하게 장려하고 연금 부담을 완화하려 시도 중이죠. 그럼에도 일본조차 모든 기업이 70세 정년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도 상당합니다. 청년 세대와의 충돌.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는 보장되지만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 있어 청년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른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정년 연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임금 체계 고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사국민연금 공적연금 개혁 70세 노인 시대와 맞물린 과제. 보험료율 인상 vs 연금 수급 시점 연장. 현재 국민연금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3세에서 65세로 조정해왔지만 더 나아가 66세 혹은 67세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노인 연령 상향이 결합하면 국민연금 개시와 기초연금 개시 시점이 모두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죠. 그만큼 수급자는 줄고 부담은 덜어지지만 중장년층 빈곤이 늘어나는 건 여전한 딜레마입니다.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현재 노인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는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미 다 납부하고 은퇴 앞둔 세대에게 왜 또 규칙을 바꾸느냐는 반발도 거셉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완전 적립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는 데 대한 국민 반감이 만만치 않아 정책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만으로 해결 가능할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 연령 상향은 재정 부담을 조금 덜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복합적인 연금 개혁과 경제 노동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죠. 5청년 연령 기준 변화와 중장년층 공백 문제. 청년 범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노인 연령을 올린다면 청년 연령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20대 중반에 취업, 30대 초반에 결혼 정착하는 일이 보편적이었다면 요즘은 30대 후반까지도 학업 취업 준비를 하는 사례가 많죠. 청년 지원체계 상한선을 34세, 39세로 높이자는 논의도 있는데 이는 70세 노인 시대와 맞물려 세대별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중장년층 낀 세대. 또 다른 문제는 60대 초반부터 69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노인 연령이 70세가 되면 이들은 노인 정책에서도 제외되고 청년 정책에서도 멀어지는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빈곤에 빠지거나 생활고를 겪을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세대 간 갈등 극복. 결국 65세 70세 상향만을 논할 때도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층 모두에게 적절히 배분되는 사회 자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세대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갈등이 커지고 결국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 기업, 노동계, 시민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70세 노인 시대. 득일까 실일까?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동 가능한 고령층을 확대한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60대 초중반부터 빈곤을 겪는 계층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 연장이나 중장년 재취업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65세, 69세 구간에 생계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종합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 이 문제는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 청년 정책, 중장년 공백 해소, 노인 빈곤 대책 등 전 분야가 연결돼 있습니다. 특정 세대만 손해보거나 특정 세대만 혜택받는 시기 되면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겠죠. 따라서 70세 노인 시대를 예고하기 전에 우리는 세대 간 형평과 정책적 조율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산미래를 대비하는 자세.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고령화와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노후 자금과 건강관리 재취업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동시에 정부나 시민단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세대 간 부담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진정한 의미의 초고령 사회 대비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클래스 TV에서는 오늘 70세 노인 시대 논의를 간단히 요약해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죠. 다만 이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고 재정 부담은 계속 쌓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노인층을 더 힘들게 만들까요?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클래스를 외쳐주시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팩트와 함께 알차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